장덕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수강 시 지켜야 할 주요 규칙입니다. 첫 번째, 수업 자료 외부 유출을 금지합니다. 두 번째, 수업 화면 캡처 유포를 금지합니다. 장덕고등학교 2020년 체육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유연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두 번째, 유연성의 측정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세 번째, 유연성 향상을 위한 운동의 유형을 알고 실천한다. 먼저 유연성이란 무엇이며 유연성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은 관절을 크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몸의 바른 자세 유지에 도움이 되며 관절의 부상 및 근육 결림을 예방합니다. 또한 신체의 수행 능력 향상 및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유연성 향상을 위해서는 근육의 신전과 이완을 자주 사용하고 길러주는 스트레칭, 요가 등의 운동을 실시합니다. 또한 유연성의 측정을 위해서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종합 유연성 검사 등을 실시하여서 진행하는데요. 장덕고등학교에서는 유연성 측정을 위해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자정굴 검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유연성을 만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유연성을 측정한 후에 자신에 맞는 유연성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의 가장 첫 번째 단추가 유연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인데요. 장덕고에서는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좌정굴이라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학생이 유연성을 측정하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측정하는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은 신발을 벗은 후 측정기 수직면에 양발을 완전히 닿도록 앉고, 그리고 이때 양발 사이는 5cm를 넘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는 들고 몸은 곧게 유지하면서 양손은 쭉 펴고 왼 손바닥을 오른 손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면서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이후 시작이라는 지시에 따라서 가슴을 앞으로 충분히 내밀고 상체를 굽히면서 측정기구 앞으로 손을 쭉 천천히 뻗습니다. 굽힌 자세를 2초 이상 유지하게 한 상태에서 손가락 끝이 멈춘 지점의 측정기 눈금을 0.1cm 단위로 해서 기록지에 기록하는데요. 2회 실시하여서 좋은 기록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허리를 굽히고 두 팔을 뻗을 때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 시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풀어서 진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줄씩 그리고 한 단계씩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영상에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실제 측정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설명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좀 생각되어집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하면 좋겠지만 가정에서는 측정 도구가 없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가정에서 비슷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유연성을 측정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좌식용 식탁과 그리고 자 등을 사용하여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와 비슷하게 유연성을 측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간이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형식으로 유연성을 측정한 후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평가 기준을 통해서 자신의 유연성의 수준을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경우에는 4cm 이상의 기록을 보여줬을 때 보통의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으며, 그리고 13cm 이상 기록을 보여줬을 때는 아주 좋은 유연성의 수준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경우 8cm 이상의 기록을 보여줬을 때 보통의 유연성 수준을 지녔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그리고 16cm 이상의 기록을 보여줬을 경우에는 아주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유연성을 측정하거나 운동할 때는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선생님과 같이 자세히 살펴보면 유연성 측정과 운동을 할 때 서서히 관절의 가동 범위 내에서 근육을 늘려주고 몸에 반동을 주거나 튕기는 동작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리고 호흡은 천천히 그리고 깊게 유지합니다. 주기적으로 유연성 운동을 실천하고, 그리고 수준과 시간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줍니다. 10초 정도 자세를 유지한 후에 천천히 본래의 자세로 돌아오는데요. 쉬운 동작부터 어려운 동작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연성 측정과 운동은 근육을 신전시키고 이완시키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서 진술되어 있고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주의할 내용들, 주의할 사항들을 지키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에 맞는 올바른 운동 방법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연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스트레칭이 무엇이고 스트레칭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지난번 주사하시고 좀 어떠셨어요? 심각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10여 년의 세월을 보낸 김문홍 씨. 근육이 뭉쳐 만들어지는 타우트 밴드가 목덜미부터 등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거는 이렇게 더 넘어가면 아파요. 이분이 겪고 있는 근근막 통증의 정도는 일반적인 근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 중에서는 상당히 심하신 편이고요. 살짝 누르기만 해도 그 소리를 지르실 정도로 속 통증이 아주 심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꽉 쥐어 악력을 줘서 지어야지만 통증을 호소하시는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단단해진 근육을 풀어주는 주사 치료를 받고 3개월째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김문홍 씨. 처음 내원 당시에 비해 통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근막 통증 증후군 자체가 근육이 연축되고 근육이나 근막 같은 것들이 이제 긴장되고 연축되고 짧아지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라는 게 그거를 펴주는 자세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자체가 이 질환에서 상당히 치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막통 증후군 치료에 있어 스트레칭은 중요하다. 근육은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층층이 쌓여있는 근섬유들이 늘어났다 줄어들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일어난다. 하지만 긴장 상태나 나쁜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이 수축한 상태로 굳어지며 문제를 일으킨다. 스트레칭의 원리는 근육의 길이를 확장시켜 자연 상태보다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수시로 스트레칭을 한다면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 줌으로써 뭉친 근육을 푸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 김문홍 씨는 매일 집 앞 공원에 나와 1시간씩 걷는다. 스트레칭과 함께 빠지지 않는 하루 일과다. 분위기도 너무 좋잖아요. 숲이 싹 우거져가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여기 오면은 여기 가면 또 이거 어깨 통증을 풀어주는 그런 기구가 몇 개 있어요. 그 가서 이 운동을 좀 하고 막 한 20분, 30분 운동을 좀 해요. 그러면 어깨 여기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를 항상 매일 와요, 매일. 처음에는 우습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던 스트레칭. 하지만 3개월 동안 꾸준히 해오면서 통증의 변화를 느낀 그는 이제 누구보다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무엇이든 기본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 내가 그걸 느끼거든. 끝나고 나면은 어깨가 이렇게 푹 풀어지는 듯하는 느낌을 내가 느끼니까 내가 이런 어깨 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 분들한테 진짜 이런 스트레칭, 집에서 하는 스트레칭 그거 진짜 권하고 싶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유연성이 왜 중요하며 그리고 그 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칭이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에서는 스트레칭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이렇듯 스트레칭은 우리 몸에서 유연성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스트레칭은 몸을 펴거나 잡아당긴다는 의미로 근육과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어서 유연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나이, 성별,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운동이나 부상 방지와 회복을 위한 준비 운동, 정리 운동, 다양한 형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트레칭의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간편한 복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충분한 공간만 갖춰주면 스트레칭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칭은 정확한 자세로 꾸준히 실천해야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스트레칭이 활용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칭의 효과를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관절의 가동 범위 유연성을 향상시켜서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서 근육의 피로도 풀어주고 그리고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며 잘못된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 부위별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큰 흐름으로 살펴보면 상체부터 시작하여서 하체로 내려가는데요. 반동은 주지 않고 천천히 펴주는 동작으로 구성되어집니다. 하나의 근육에 대해서 10초에서 15초 정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데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근육을 펴주도록 합니다. 허리, 다리, 어깨서부터 목, 그리고 팔, 어깨, 옆구리, 등, 허리, 다리까지 전신을 거쳐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여러분들 운동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시작한 후에 이런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부상도 예방하고 그리고 운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촉진제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혼자만이 아닌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와도 같이 할 수가 있는데요. 짝과 하는 스트레칭을 이렇게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짝이 다리를 잡아주면서 다리 잡아서 상체 앞으로 굽히는 동작과 그리고 짝과 함께 옆에서 손을 잡고 옆으로 당겨주는 자세 그리고 짝과 어깨를 잡고 상체를 숙이는 자세 그리고 짝과 등을 대고 서로 업어주는 자세 그리고 엎드려서 다리 눌러서 굽혀서 눌러주는 자세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혼자가 아닌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조금 더 심심하지 않게 스트레칭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책상에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가장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에 맞춰 가지고 좀 근육이 굳어지고 좀 뻐근해지고 결리는 상황이 많을 텐데 그럴 때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좀 핵심적이고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 옆으로 구부리기입니다. 머리를 어깨 방향으로 좌우로 당겨주면서 목에 있는 근육을 좀 풀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손을 들고 옆구리 구부리기입니다. 의자 바닥을 한 손으로 짚고 반대쪽 팔을 위로 올려 상체를 구부립니다. 이것도 좌우로 반복해서 실시해 주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옆구리에 있는 근육들이 풀리면서 여러분들 뻐근한 근육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리 들어 발끝 올리기입니다. 두 손으로 의자를 잡고 두 다리를 붙여 앞으로 펴면서 발목을 꺾어 올리는데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하체에 좀 뭉쳐있는 근육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몸통 돌리기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서 몸을 틀어서 의자 등 바지를 잡습니다. 이때도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서 수행해 주는데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척추에 있는 근육, 등 근육을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가슴 내밀기입니다. 두 손을 무릎에 올리고 고개를 들어서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주는 건데요. 이 경우는 여러분들 상체, 여러분들 앞쪽에 있는
근육을 좀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스트레칭은 좁은 공간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과 후에 다양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하는 만큼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서 교실에서도 그리고 교실 바깥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스트레칭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의자에 앉아서 방금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이 실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쁜 일상에서 바쁜 학교 생활에서 짬짬이 하는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하지만 말고 꼭 생활화해서 스트레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또 실천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이해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번 실천하는 것인데요.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고 갖추는 것은 큰 게 아니고 스트레칭 하나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이면 충분하다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같이 실천하면서 스트레칭이란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하고 한번 더 깊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피아 박서희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저녁 5분 스트레칭을 소개할게요. 저녁에 하는 스트레칭은 하루 종일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날리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도와줍니다. 당연히 편안한 숙면도 보장하고요. 더 좋은 것은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는 점이죠. 저녁 5분 스트레칭으로 몸은 가볍게, 몸매는 더욱 탄력 있게 가꿀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동작은 잠들기 직전에 해도 좋고 저녁 시간 아무 때나 해도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습관이죠. 오랜 시간 하는 운동보다는 5분이라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스트레칭 시작해 볼까요? 하루에 5분이지만 습관이 된 스트레칭은 여러분의 밤을 분명히 바꿔줄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한 발로 균형을 잡는 동작입니다. 몸의 균형 감각을 익혀주고 또 심리적으로는 인내력과 참을성을 길러주는 동작입니다. 먼저 양발을 수평으로 또 11자 모양으로 놓은 상태에서요.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한 발로 서서 시선은 멀리 바라보고 자세를 유지합니다. 오늘 답답하고 화가 났던 일이 있다면 한번 참고 또 2번 숨 쉬면서 잊어보세요. 호흡이 깊어지면서 아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일이 편안하게 놓아질 겁니다. 또 균형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요, 다리를 90도만큼 들어 올리셔도 좋고 양손을 펴서 호흡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결심했던 일이 다 잘 되었는지, 심리적으로 또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호흡하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추 운동인데요. 몸이 추처럼 무겁게 바닥 쪽으로 내려가서 중력으로 운동하는 동작입니다.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보폭을 넓히고 선 상태에서 어깨 넓이 정도로 발끝을 맞춰줍니다. 허리를 동그랗게 구부려서 상체를 숙일 텐데요. 허리에 힘이 없거나 척추가 약하신 분들은 손을 짚어서 내려가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서 천천히 상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척추를 하나하나 바닥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손끝이 완전히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까지만 내려가시면 되고요. 먼저 목에 힘을 풀어봅니다. 다음은 양팔을 크게 원을 그려준다 라는 느낌으로 팔을 돌려보세요. 또 반대쪽으로 움직여 봅니다. 하루 동안 쌓여있던 어깨의 피로, 그리고 등의 피로감이 풀어질 겁니다. 다시 천천히 올라오실 건데요.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무릎을 구부려서 손을 짚어서 올라오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서 복부의 힘, 허리의 힘으로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작으로 이어줍니다. 다음 동작은 앉아서 전신을 늘려주는 동작인데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손을 바닥에 짚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다 펴지 않도록 주의하고 팔의 힘으로 자세를 갖추어 줍니다. 다음은 한쪽 다리를 쭉 뻗어서 균형을 잡아주시고요. 발바닥이 완전히 매트 바닥에 닿도록 하세요. 다음은 가슴을 활짝 열어서 손끝부터 발끝까지 늘려주실 건데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몸이 길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호흡은 최대한 가슴을 열어서 크게 해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다음은 척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동작인데요. 고양이 자세입니다. 고양이가 기지개 켜는 것 본 적 있으세요? 고양이처럼 허리가 유연하게 만들어지는 동작입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무릎의 간격만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은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에서요. 양손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이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깝지 않도록 무릎과 무릎 사이를 편안하게 맞춰주시고요. 다음은 등을 동그랗게 구부려서 고양이가 마치 기지개 켤 때처럼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등을 동그랗게 이완시켜줍니다. 다음은 시선 천장을 바라보시고 허리가 동그랗게 근육이 수축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가슴을 활짝 열어주고 손으로 매트 바닥을 밀어내줍니다. 척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로 숙인 자세에서 다리를 이완시켜주는 동작을 하실 건데요. 양손을 바닥에 먼저 짚어봅니다. 손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짚어준 상태에서 양쪽 발끝을 세워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세요. 아래로 향한 강아지 자세에서 한 발로 먼저 균형을 잡습니다. 발끝을 뒤쪽으로 쭉 밀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선 방향을 만들어주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발끝을 잡아 당겨주고 다시 발끝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줍니다. 이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하신 후 다시 무릎을 구부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틀어진 자세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나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습관이 내 몸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잠자기 전에 몸을 다시 바르게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앞쪽으로 뻗어주세요. 손과 다리는 바닥에서 멀어지게 들어 올려줍니다. 마치 수영하듯이 허리의 힘으로 손과 다리를 움직여 보세요.
척추와 골반의 위치를 맞춰주고 전신의 후면을 단련시켜주는 동작입니다. 호흡을 내쉴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누워서 하는 동작인데요. 푹신한 매트에서 하시면 더욱 편안하게 동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허리의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 자세로 이어지셔도 좋고요. 힘드신 분들은 반동을 이용해서 동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허리를 뒤쪽으로 완전히 젖혀준 상태에서요. 유연성이 되시는 분들은 다리를 펴도 좋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셔도 동작의 효과는 같습니다. 이 자세에서 어깨 쪽으로 혈액순환이 굉장히 많이 될 건데요. 돌아오는 동작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도록 천천히 누운 자세로 유지해 주세요. 다음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동작은 모관 운동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더없이 좋아지게 하는 동작인데요. 잠자기 전에 하면 더 좋은 동작입니다. 양쪽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린 후 양손도 들어 올려주세요. 가볍게 손끝, 발끝을 털어내줍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다리도 더 날씬해지겠죠? 양쪽 팔꿈치와 무릎을 조심스럽게 구부려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동작은 휴식 자세입니다. 손끝, 발끝을 편안하게 이완시킨 상태에서 온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세요. 심장이 뛰는 소리에 집중하고 자신의 호흡 소리에 집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힘들었던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고 잠으로 바로 이어지셔도 좋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어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고 숙면으로 이어지셔도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스로 만드는 건강체력 유연성에 관해서 학습 활동지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껏 유연성 측정하는 방법과 그런 유연성 측정한 그 결과를 가지고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그리고 그 운동 프로그램 중에 스트레칭이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학습 활동지 활동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연성 측정의 단계인데요. 설명했던 것과 같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간이 측정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유연성을 한번 측정을 해 봅니다. 그 측정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 단계인 유연성 운동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하기 전에 이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유연성 수준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간단하게 자기의 수준, 체력 수준, 유연성 체력 수준을 진단하고 그 진단된 그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유연성 운동을 계획해서 실천할 건지 고민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운동의 종류를 예를 들어서 스트레칭을 하면 운동 강도를 어느 정도 할 건지, 운동 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 운동 빈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여러분들 계획을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하는지 계획하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참고해서 5가지 종류의 유연성 운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수업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은 체육에 관한 문구를 같이 읽어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